자, 다음은 고객 만족 관련 이론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자, 고객 만족 관련 이론에는 4가지가 있어. 4가지. 어떤 게 있냐? 봤을 때 공정성 이론 by Adams.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대 불일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올리버. 인지 부조화 이론이 있어. 얘는 페스팅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귀인 이론. 하이더와 켈리. 자, 이렇게 있는데, 자, 고객 만족 관련 이론에 4가지가 있다. 4가지 뭐가 있다?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 올리버의 기대 불일치 이론,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 하이더와 켈리 귀인 이론. 이렇게 4가지가 있다.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먼저 공정성 이론은 뭐냐? 조직 구성원은 자신의 편익과 투입을 중거인의 그것과 계속적으로 비교를 해서 양자의 투입 산출비가 일치하면 만족하고, 근데 이렇게 작네? 나 좀 편익 좀 증대시켜줘 요구하거나 또는 생산량을 감축하는 등 투입을 감소시킨대요. 근데 만약에 반면에 나의 투입 산출비가 크다 그러면 뭐 노력을 좀 더 한다든지 그렇게 투입 증대를 꾀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말 그대로 개인이 교환하는 데 있어서 투입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성과를 최대화하려는 것을 공정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비교를 하는 거죠. 개인이 교환에 있어서 투입과 비교를 해. 그때 자신들의 성과를 최대화하려는 게 공정성 이론. 개인은 서비스 제공자가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애덤스에 의해 정리되었고요. 자, 이 공정성 이론은 여기서 보는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이랑 호만스의 교환 이론을 기초로 해서 정립했다라고 해요. 자, 이 인지 부조화 이론과 교환 이론을 기초로 이 공정성 이론이 정립되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정성의 분류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분류를 할 거야.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 3가지로 분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분류는 뭐냐? 도출 결과의 공정성, 그 다음에 절차상의 공정성, 상호작용의 공정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 도출 결과의 공정성은 뭐냐? 아까 공정성 이론에서 투입이랑 도출이라는 단어, 키워드 기억나시죠? 투입과 도출 사이의 상호 관계에서 투입과 도출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 되는 기준을 말해요. 자, 도출 결과는 뭐냐면, 자, 투입과 도출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 되는 기준. 투입과 도출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 되는 기준. 즉, 결과적으로 고객이 무엇을 얻었느냐의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키워드가 뭐가 있냐? 요구, 기여, 평등성. 요기요 아니야. 요기요 잘 안 나오는데 요기평이라 생각하면 돼. 요구, 기여, 평등성이 나왔다면 이거 도출 결과의 공정성이구나. 투입과 도출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되는 기준이구나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상의 공정성 말은 절차, 프로세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생산하기 위한 방식으로 도출 결과에 만족을 주는 요소, 프로세스의 개념. 그래서 얘는 도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유 정도를 말한다. 자, 얘는 도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유 정도. 그래서 정보의 공유 정도니까 정보라는 키워드가 나오겠죠. 정보의 수집. 의사결정, 영향력에 대한 신념, 그리고 의사결정자의 정보 사용, 이런 게 있다. 자, 정보의 수집, 의사결정 영향력에 대한 신념, 의사결정자의 정보 사용, 정보 이런 게 나오면 프로세스, 절차상의 공정성이구나.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의 공정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상호작용. 상호작용? 뭔가 인터랙션을 하는 거겠죠? 직원과 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서비스야. 그래서 얘는 인간적인 측면이랑
기계적인, 그러니까 물질적인 측면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인터랙션, 상호작용 뭐가 있을까요? 약간 좀 느끼는 거죠. 흥미, 이거 흥미롭네. 존경, 정직 비슷한 게 뭐 예의겠죠. 그다음에 인터랙션,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흥미, 존경, 좀 긍정적이니까 어떤 느낌일까요? 우호적인 정도. 네, 이렇게 연결해서 외워보도록 합시다. 자, 정리. 공정성 이론은 애덤스가 창립한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분류 세 가지야. 도출 결과, 절차상, 상호작용이 있다. 근데 도출 결과는 요기평, 요구, 기업, 평등성, 평가가 우선시 된다는 거. 평가. 근데 절차상은 프로세스의 개념이라서 정보라는 키워드, 정보의 수집, 의사결정자의 정보 사용, 의사결정 영향력에 대한 신념 이런 게 있고, 마지막 상호작용의 공정성은 인터랙션, 인간적인 측면, 기계적인 측면 포함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흥미, 뭐 존경, 정직, 예의, 일단 상호작용이니까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흥미, 존경은 좀 어쨌든 좋은 거니까 우호적인 정도, 이렇게 외워봅시다. 자, 용어 그 다음에 기대 불일치 이론이라는 게 있다. 자, 기대 불일치 이론은 뭐냐? 올리버가 뭐라 했냐?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은 성과와 기대 간의 차이에 의해 형성되는 거야. 이게 이제 기대가 내가 생각한 기대가 있을 거죠. 기대치가. 근데 일치되지 않으면 불만이 나오겠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객은 사전에 성과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구매 및 사용을 통해 경험한 실제 성과를 자신의 기대 수준과 비교한다. 그쵸? 우리도 뭐 예를 들어 비싼 거 사. 그러면 굉장히 이거 비싼 값 하겠다 하고 기대 엄청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성능이 개구려. 그러면 완전 불만 그득그득 나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대와 불일치가 모든 만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기대와 성과의 불일치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만 어쨌든 얘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기대는 최종 만족의 판단을 위한 계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자, 이 기대 불일치 이론에 근거한 성과의 판단 연구 이론으로는 대조 이론, 비교 수준 이론, 인지적 불협화 이론, 동화 대조 이론, 일반화된 부정성 이론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사례형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고객의 기대가 있을 거야. 기대가 뭐 예를 들어 제품 서비스보다 이빨이 커. 기대가 너무 크면 어떡해요? 불만. 뭐 부정적 불일치죠. 불만은 그득그득 부정적 불일치. 반면에 기대한 거랑 지금 또이 기대한 대로네. 그럼 어떻게 하죠? 어쨌든 만족해. 그냥 단순 일치인 거야. 만족하는 단순 일치. 기대한 것보다 제품 서비스 왜 이렇게 좋아? 감동. 그게 감동인 거야. 어쨌든 불일치야. 근데 긍정적인 거란 말이죠. 긍정적인 불일치.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긍정적 불일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야, 날씨도 더운데 시원하고 뭐로 할까? 네. 사무실 옆에 새로 생긴 냉면집 가시죠. 지난 주말에 갔는데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요런 내용이 있겠죠. 다음에 이제는 인지 부조화 이론인데요. 인지 부조화 이론은 fasting 거. 자, 뭐라 했냐? 사람이 두 가지, 예를 들어 뭐 태도나 행동, 그 모순되는 인지 요소를 가질 때 나타나는 인지적 불균형 상태를 인지적 불균형, 인지 부조화. 자, 인지적 불균형 어때요? 심리 상태가 긴장을 유발하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자 한다. 그래서 개인의 차원에서 이 인지 부조화를 극복해서 인지 조화를 또는 인지 협화를 얻는 것이 결국은 심리적 약간 불안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게 인지 부조화 이론. 예를 들어 이거는 뭐 이솝 우화에 보면 여우와 신포도라는 게 있죠. 여우가 이제 포도 못 따가지고 했는데 저거 실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소해서 집단의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게 인지 부조화 이론의 예시가 되겠다. 다음은 이제 귀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귀인 이론은 뭐냐면 자, 한 개인이 어떤 행동을 했어. 자, 개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원인을 규명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부적 원인에 의해서 한 건지 외부적 원인에서 의해서 한 건지 판단 기준을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하이더와 켈리가 얘기했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외부적인 건지 내부적인 것인지 원인이 그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외적 귀인, 내적 귀인이 있습니다. 자, 외적 귀인은 뭐냐면 말 그대로 겉에서의 원인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죠. 뭐 기분. 그러니까 이렇게 외웁시다. 그냥 다른 사람들의 때문에 내 기분이 안 좋아. 다른 사람들의 선호도를 맞춰주니까 나 기분 안 좋아. 바람. 그다음에 나 이런 거 원해. 바람. 그다음에 난이도. 난이도 어려워. 기분 안 좋아. 운수. 운수 안 좋아. 외부의 일이죠. 역할. 나한테 왜 이런 역할 시켰어. 역할. 그 역할을 시키는 그 일의 성격. 일의 성격 나랑 안 맞네. 이렇게 외웁시다. 외적 귀인. 자, 이렇게 외워요. 기분, 선호도, 바람, 난이도, 운수, 역할, 일의 성격은 외적 귀인이고, 반면에 내적 귀인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니은, 내적 귀인, 니은, 능력, 노력, 니은, 노력, 태도. 대부분 뭐 능력 있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태도가 좋잖아요. 태도. 성격 특성. 이게 뭐 기질이죠. 나한테 갖고 있는 거. 마지막으로 이건 의도. 이건 그냥 외웁시다. 의도. 내가 이거는 어떻게 뭐 암기법을 잘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있대. 자, 능력, 노력, 태도, 성격 특성, 의도. 이렇게 하자. 태도, 의도. 내적 귀인. 자, 그러면 이 귀인 이론에 결정 요인이 있다. 자, 결정 요인에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먼저 첫 번째, 이 개인의 행동이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건지 특정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건지, 다양한 상황이냐 특정한 상황이냐, 차별성. 자, 다양한 상황인가요? 특정한 상황인가요? 좀 차별성이 느껴지죠? 결정 요인. 첫 번째 차별성. 두 번째, 자,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의미하는 거.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가? 일치성. 이거를 우리는 합의성이라고도 합니다. 합의성. 세 번째, 개인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특정 행동을 하니까 지속성. 귀인 이론의 결정 요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차별성이 있구나. 차별성은 뭐다? 개인 행동이 다양한 상황에서 나오는 건가? 특정한 상황에서 나오는 건가? 차별을 두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가? 일치성. 같은 방향. 같은 방식. 일치. 합의. 일치성. 합의성. 개인이 장기적으로 쭉 특정 행동을, 지속적인 특정 행동을 하는가? 지속성. 요게 세 가지가 귀인 이론의 결정 요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워너가 뭐라 말했냐? 세 가지 귀인 이론. 요것도 출제가 높다라고 써져 있네요. 자, 워너의 세 가지 귀인 이론은 뭐냐면, 야도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니까. 첫 번째, 서비스 실패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지 상대에게 있는지를 추론하는 거야. 그 뭐야? 추론하는 거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지? 인과성의 위치. 고객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판단할 경우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게 되겠죠. 인과성의 위치. 서비스 실패의 원인을 찾는 거야. 나한테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다음, 실수가 일시적인 건지 영구적인 건지 반복적인 것인지. 자, 일시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으면 안정성이 떨어지잖아. 반대로 영구적이야, 실수가. 또는 반복적. 그러면 안정적이니까 얘가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겠죠. 그거를 안정성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이 의도적인 건지. 의도적이면 통제할 수가 있어. 근데 의도적이지 않아. 비의도적. 그러면 통제가 안 되겠죠. 그런 걸 추론하는 건 통제성. 말 그대로 통제성. 그래서 워너의 세 가지 귀인 이론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원인이 나한테 있는지 상대에게 있는지를 이제 추론하는 인과성 위치. 그 다음에
실수가 일시적인 건지 영구적인 건지 반복적인 건지라는 안정성. 그다음 세 번째, 원인이 의도적이라면 통제할 수 있지만 의도적이지가 않네? 통제할 수 없어. 통제성. 이렇게 세 가지. 워너가 말한 세 가지 귀인 이론 이렇게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은 뭐냐? 자, 고객 만족 관리의 역사입니다. 고객 만족 관리의 등장 배경. 미국 농산부에서 농산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 지수를 기초로 한 굿맨 이론에 따라 72년도에 고객의 정서적 불만 요인을 정량적으로 지수화해서 발표한 이후부터 시작되었대요. 고객 만족 관리가. 자, 그래서 등장 배경 보면 81년도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얀 칼슨 사장이 MOT, 진실의 순간을 경영에 도입해 성공을 거두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그래서 자, 75년부터 77년까지 미국의 리서치 회사인 JD 파워가 고객 만족을 평가 기준으로 자동차 부문의 기업 순위를 발표한 것을 시점으로 시작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고객 만족 관리의 역사입니다. 자, 고객 만족 관리의 역사. 보시면 80년대, 90년대, 빵빵년대로 갈 건데 80년대는 아무래도 기업 중심의 경영이 있었어요. 기업 중심. 근데 90년대로 가면서 기업이 아니라 고객 중심으로 갔고 2000년대로 가면서 여기서 이제 이 고객 감동 경영으로 좀 더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기업 중심 경영에는 뭐가 있냐면 키워드 MOT가 도입되었구나. 그다음에 그 스칸디나비아 항공 양칼슨 사장, 그다음에 일본 소니사의 고객 만족 경영이 도입되었다라는 겁니다. 고객 만족 경영이 도입되었다. 근데 이제 90년대로 가면서 이제 고객 중심, 기업에서 고객 중심 경영으로 되면서 90년대 LG에서 고객 만족 도입했고, 삼성에서는 신경영 도입했고, 민간 공기업에서 이제 CS가 도입이 되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고객 감동 경영 2000년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업종 불문하고 CS가 도입되었다라는 순서를 기억해 주십시오. 같이 기억해 주세요. 기업 중심 경영, 고객 중심 경영, 고객 감동 경영인데 키워드 MOT, 스칸디나비아 항공, 일본 소니사의 고객 만족 경영 도입. 그다음에 90년대에는 이제 고객 중심인데 92년도에 LG, 삼성, 민간 공기업에서 CS 도입되었고 드디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고객 감동 경영으로 나오면서 업종 불문하고 CS가 도입되었구나.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이제 고객 만족 경영인데요. 자, 고객 만족 경영.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1980년 후반 서비스 산업에서 출발한 것으로 기업의 모든 경영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을 만족시켜 기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전사적으로 조직 내 전 부서와 유기적으로 밀접한 활동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이 고객 만족 경영이 도입하게 된 배경을 한번 볼게요. 마이네트. 자, 이것도 출제가 좀 높습니다. 자, 이건 뭐냐? 일단은 시장 내의 힘이 생산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경제활동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공급보다는,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과잉이 됐어. 시장 포화 현상이 도래됐죠. 그래서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감소가 되었다. 수요의 감소. 그 다음에 소비자 주권 의식이 확산되었고, 다양한 제품이 등장하고, 제품의 동질화. 글로벌 경쟁 시대. 이거는 뭐냐? 소수의 과점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소수가 아니라 다원적으로 모든 사람 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경쟁 시장으로 변화가 되겠죠. 독과점 이런 게 아니라. 그다음에 소비 행위가 이제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라는 게 이런 배경 때문에 고객 만족 경영이 이제 도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고객 만족 경영의 필요성. 왜 필요할까? 일단은 무한 경쟁 시대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이 되었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뭔가 이전에는 생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소비를 했다면 이제는 선택적으로 소비를 하는 그런 행태가 변화되었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럼 이 고객 만족 경영의 효과 중요성을 보면 뻔한 얘기죠. 이런 것들은 뻔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발전을 봅시다. 흐름은 자 80년대 마찬가지로 90년대 2000년대로 갈 거예요. 도입기 성장기 완성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고객 만족 경영이라는 거를 그냥 보조적으로만 사용했어요. 그냥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냥 보조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냥 예를 들어 이 제품을 내가 이 볼펜을 팔 거야. 그럼 이 제품 중심에 그냥 기초적인 친절 서비스 그냥 고객님 이거 구매하실 건가요? 네 이거 되게 좋아요. 그냥 친절 서비스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 성장기 90년대를 넘어오면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이제 고객 만족을 도입했고 전사적 고객 만족을 도입했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도입했고 CS 경영팀을 신설했고 CRM을 도입했고 AS를 도입했고 사이버 고객 만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러니까 90년대에서는 키워드를 뭐뭐뭐 도입 이거만 생각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CS 경영팀이 신설되었고 사이버 고객 만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게 언제다? 90년대다. 그럼 반면 2000년대 완성을 한 거죠. 완성기는 이제 이 고객 만족 경영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 생활화되고 또 선도자 역할을 한 겁니다. CRM 경영의 보편화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중요시 되었고 고객 생애 가치도 극대화되었고 내부 외부 고객 말고 글로벌 고객까지 고려하게 되었다. 완성기 때는 이런 것들이 있다. 흐름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뭐냐면 이제 고객 만족 경영의 3C를 볼 건데 3C? C 무슨 앞글자일까? 일단 이거는 뭐냐면 마이클 해머 교수가 주장했어요. 마이클 해머의 3C 뭐냐? 이 C 당연히 커스터머, change, competition. 자, 이게 뭐냐? 커스터머. 고객이 시장을 주도하는 이 시대에서 그만큼 고객 확보는 더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기업은 고객 중심으로 변화해야만 한다. 커스터머. 그다음 지금의 기업은 아까 말했듯이 고객 중심으로 신속하게 변화해야 돼. 체인지. 끊임없이 혁신. 체인지. 이제 시대가 글로벌 고객까지 고려해야 되잖아. 경쟁이 너무 심화됐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주권은 고객에게 이양되면서 고객은 막강한 힘을 갖게 되어서 우리는 컴피티션, 무한 경쟁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거예요. 이 3C로 이행되었다고 주장한 사람은 마이클 해머고 다시 한번 3C 뭐가 있다? 커스터머, 고객 만족, 체인지, 끊임없는 혁신, 컴피티션, 글로벌 무한 경쟁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이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하면 그 앞에 무슨 키워드가 붙어요. 뭐냐면 총체적 고객 만족 경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TCS라고 불립니다. Total Customer Satisfaction. 총체적 고객 만족 경영 TCS. 자, 얘는 이건 조금 외울 게 있는데 요소를 기억해야 돼. 요소를. 첫 번째, 내부 혁신 역량 요소가 있고 시장 경쟁력 요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외우기가 힘들더라고요. 자, 먼저 이 TCS에서의 요소 첫 번째 내부 혁신 역량 요소 말도 안 나와. 자, 야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내부적으로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란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거 지식, 정보 기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시설 환경 관리 라는 게 있겠죠. 기업 안에서 내부적으로 혁신을 뽐낼.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외워야 되는데 프로세스, 인사 조직, 기업 안에 있으니까 인사 조직. 인사 조직은 연말되면 변화죠. 변화 관리. 변화하니까 뭔가 좀 전략적으로 성과 관리도 해야 돼. 이렇게 외웁시다. 요게 내부 혁신 역량이 요소다. 반면에 시장 경쟁력 요소는 뭐냐면 말 그대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고객들이 만족하겠죠. 일단은 뭐 신제품 당연히 개발해야겠죠. 신제품 개발해야지 시장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브랜드, 그 다음에 이 신제품 가격 경쟁력 중요하죠. 그리고 당연히 상품력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 그 다음 마지막은 고객 관리. 이게 좀 안 외워지더라고. 이걸 한번 다시 외워봅시다. 자, 내부 혁신 역량 요소, 기업 안에 있는 거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지식, 정보 기술, 그 다음에 기업 시설 환경 관리, 그 다음에 기업의 인사 조직, 인사는 늘 변화하죠. 변화 관리. 인사팀이 변화하면서 전략적 성과 관리도 같이 해야겠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거는 안 외워지니까 그냥 외우자. 프로세스. 자, 반면에 시장 경쟁력 요소로는 뭐가 있냐? 시장에 경쟁력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브랜드 이미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자. 브랜드 이미지가 좋으면 고객 관리도 좋다. 시장에서.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해야 되고 이 신제품 가격 경쟁력 좋아야 되고 상품력도 좋아야 된다. 이렇게 봤다는 거. 자, 다음은 고객 만족 혁신의 성공 요인입니다. 자, 성공 요인은 뭐냐면 성공 요인.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첫 번째, 최고 경영자의 혁신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말하는 거. 최고 경영자의 참여, 리더의 의사결정 능력, 리더의 중요성, 업무 효율 증가, 리더십. 그 다음, 조직 구조, 문화, 혁신 담당자. 조직 구조? 문화? 조직 문화. 그래서 조직 문화의 의사소통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좀 더 이 조직 구조의 유연성까지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의사소통 활성화되면 사람들끼리 공감대도 형성이 될 거고 뭔가 좀 유연한 분위기니까 창의적인 사고도 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건강한 조직 문화는 혁신 추진 조직도 되고 너무 조직이 너무 잘 됐어. 그러면 평가와 보상도 받겠죠. 이런 것들을 조직 문화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적 심리적 보상. 말 그대로 보상이니까 자원 지원. 물질적 심리적 보상 뭐가 있을까요? 칭찬해 주는 거 심리적 보상이죠. 격려, 최고 경영자의 지원. 물질적 보상으로는 뭐가 있을까? 자원을 분배한다든지 자원의 관리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경영혁신 프로세스 기법. 말 그대로 얘는 그냥 프로세스 기법. 프로세스 기법에는 뭐가 있냐면 뒤에 가서도 배우겠지만 리엔지니어링, TQM, 식스시그마, 지식경영, 아웃소싱, 벤치마킹 이런 게 있대요. 프로세스 기법에는. 지식경영, 아웃소싱, 벤치마킹. 요게 저번에 기출문제에 선지로 나왔더라고요. 지식경영, 아웃소싱, 벤치마킹. 그쵸. 그 다음 마지막은 시장 중심 마인드. 고객을 중시하는 마인드. 시장. 고객과 시장. 자, 그래서 고객 만족 혁신의 성공 요인에는 리더십, 말 그대로 최고 경영자의 혁신에 대한 적극적 태도,
또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말하는 리더십, 조직 문화, 자원 지원, 프로세스 기법, 고객과 시장 이 5가지가 성공 요인이 되겠다. 자, 근데 이 고객 만족 혁신에 이게 실패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 실패 요인으로는 왜 그럴까? 전사적으로 사람들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으니까. 또 혁신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했으니까. 기회를 제때 포착하지 못해서 고객 지향보다는 기업 측면에서 너무 지나친 비용 절감만을 강조해서 이런 실패 요인이 있고, 자, 그렇다면 고려를 다시 해봐야죠. 고려 사항에는 서비스업에서의 원가와 이익의 개념도 고려해야 하는구나. 그 다음에 조직구조, 규율, 절차 등의 정태적인 조직보다는 최일선 직원의 지원에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역동적 조직이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고객 만족의 실천 과제로는 고객 만족 지향적 기업 문화를 구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을 가장 중요시하는 역피라미드의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 라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 구전이라는 거를 볼 건데요. 자, 긍정적 구전이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말이야 말. 쌍방적 의사소통이야. 쌍방적 의사소통. 상업적 정보보다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비상업적 정보를 좀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얘는 구전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대면 커뮤니케이션, 얼굴 보고 하는 거, 대면 커뮤니케이션. 그렇다고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고객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신이 직접 간접적 경험을 비공식적으로 교환하는 활동이고, 또는 개인적인 이런 경험에 긍정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부정적 내용의 정보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비공식적으로 교환하는 의사소통이다. 그러면 구전은 왜 중요할까? 많은 사람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잠재 고객을 상실하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감소를 불러올 수 있고요. 고객 자신의 생생한 경험에 기초를 두고 있고, 기업에 의해 창출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경험한 것들, 직접적 간접적 경험으로 비공식적으로 교환하는 활동이니까 고객이 좀 더 신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면 커뮤니케이션이자 1대1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문서, 자료나 다른 매체에 비해서 효과가 더 크다. 그 다음에 비상업적 정보원, 여기 비공식적 비상업적 정보원으로 제품 구매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활용하는 게 구전의 중요성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노드스트롬 백화점을 볼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고객 만족 경영의 사례 중 하나거든요. 노드스트롬 백화점. 자,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경영을 볼 건데, 경영 이념은 뭐냐면 이거 중요해. 여기서의 경영 이념 4가지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경영 이념, 서비스, 품질, 가치, 영어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가치, value, 구색, selection을 제공하라. 그러니까 이게 고객한테 최고의 서비스 연결돼서 품질, 가치, value, 구색 제공해라. 이게 4가지 경영 이념입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 키워드가 MBWA야. MBWA는 현장 배회 경영, 현장 배회 경영, 매니지먼트 바이 원더링 어라운드. 80년대에 톰 피터스에 의해 주장된 이론이에요. 톰 피터스. 사면주의. 이 사면주의의 뜻 뭘까요? 현장에서 현물을 보고 현상을 파악하여. 경영진들이 비공식적으로 직원들 모르게 매장에 자주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업원에게 이제 뭐 권한이나 자율성을 부여했을 때 자칫 느슨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야야야 관리자 온대, 경영진 온대 하고 긴장감 유지하게 한다는 거. MBWA 현장 대회 경영, 톰 피터스에 의해 주장된 이론이고 사면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역피라미드 조직이란
말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매장 관리자부터 공동 회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판매 사원을 지원하고 있는 거. 고객이 없으면 우리의 사업도 없다. 고객들 앞에서 무릎 꿇고 서비스해온 노디스들은 고객을 가장 위로 모시고 고객을 가장 가까이에서 서비스하는 일선 판매원들을 그 다음에 두었대요. 역피라미드 조직. 그 다음에 종업원 지주제도는 장기 근속 직원한테 $100만 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은퇴연금 같은 거. 와, 이러면 나 같아도 퇴사 안 하고 오래 다니겠죠. 이게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경영이다. 중요한 거는 경영 이념 4가지. 뭐다? 서비스, 품질, 가치, 구색 4가지. 그 다음에 외부 고객 만족 경영은 자, 첫 번째 외부 고객을 만족하는 경영을 해야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냥 오세요. 네. 제품, 다양한 제품 구색. 노드스트롬은 고객한테 절대로 NO! 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건 없는 반품을 그냥 수용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제품 가치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거예요. 특별한 가격 정책. 고객한테 신속하게 연락하고 판매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별 고객 수첩. 고객한테 거의 맞춤 서비스 제공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게 개인별 고객 수첩이고, 마지막으로 매장에서 뭐 예를 들어 스타필드만 보더라도 쇼핑하다가 이제 막 그 소파 이런 거 되게 있잖아요. 충분한 휴식 공간, 먹을 물도 마실 수 있게 하는 그런 매력적인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 거. 요게 요런 것들 때문에 외부 고객도 만족하는 그런 경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마지막으로 내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경영을 볼 건데, 내부 고객 만족 경영은 뭐냐면, 우리는 노드스트롬은요, 학력, 당신이 서울대를 나왔든 경력이 막 엄청 좋은 데 있든 그런 피상적인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그 당신을 선발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을 선발할 때 있어서 외부에서 영입하는 게 아니라 내부 승진. 내부에서 이렇게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쭉쭉쭉쭉쭉 이제 관리자까지 승진할 수 있게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나 같아도 오래 일하겠죠. 나도 이제 승진할 수 있겠다. 내부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동기부여와 인센티브를 주겠죠. 여기서는 이런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 기출문제에 페이스 세터 라고 세계적 업무용 명함이랑 자사 매장 제품에 대해 연간 33% 할인되는 신용카드 페이스 세터, 동기부여 인센티브. 그 다음에 권한 위임. 그래야지 직원들이 나한테 이런 권한이 주어졌으니까 나 주도성 갖고 나 좀 더 열심히 생각도 좀 더 창조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렇게 위임을 받은 우리가 책임감이 좀 이빠이 더 커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경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장 클리어.